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영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 넷째 주 1월의 4주차 경마 주간, 자 1월 24일 1호 경마 방송 들어갑니다. 저희가 저희 셋,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또 오세연 전문위원까지 해서 4명이서 전단지를 지금 경마장 그리고 각 지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지가 한 2달 좀 넘었죠. 네, 그렇죠. 신병훈 형과는 뭐 이제 전단지를 한 10년간 했었고, 또 저희 넷이 이제 전단지 요즘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좀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하는 게 흐름이라서 A4 용지 한 반만한 크기, 이거보다 좀 더 크죠. 제가 B5 조금 더 크죠. B5인가 그러니까 B4인가 B4 용지. 그래서 이제 4명이서 이제 한 면씩 담당을 해가지고 그 전단지를 이제 배포를 하는데 반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경마장 뭐 각 지점 그리고 본장 가시면은 책을 구매를 하실 때 전단지를 뭐 무료로 저희가 이제 배포하고 있으니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하튼 뭐 무조건 마치는 게 장땡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이 경마 전문가 어떤 평가하는 그게 이제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는 많이 맞춰야 됩니다. 1월에 4주차 경마 일단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그런 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두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편성이 어떠나요, 신병훈이요? 토요일날 결과가 어땠을지 잘 모르겠는데 토요일날은 이제 거의 머리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일요일은 머리가 없기는 한데 조금 다른 게 이제 인기만 접전이 좀 많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터지는 것보다는 인기만 안에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머리가 확 없기 때문에 그 한 방을 찾고 머리 찾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하루죠. 그렇죠.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울 11개 경주가 시행됩니다. 부산 경마는 6개의 교체 경주가 또 시행이 되고요. 부산도 저희가 방송을 목요일 낮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뭐 부산과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부 3, 4, 5경주를 준비했고요. 후반부로 가서 8, 9, 10경주 역시 승부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3시 방송하다 보니까 사실 그 각자 누렸던 경주가 중복되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천마필이 틀린 경우에 또 경주가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또 서로 내가 이거 하겠다 하면은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절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제가 좀 양보를 했고, 일요일은 이제 제가 먼저 승부처를 잡는 바람에 또 우리 원정일 위원이 승부처 잡는데 좀 시간을 좀 드렸어요. 뭐 애초에 이제 9경주를 잡으려 했다가 10경주로 이제 바꿨는데, 여하튼 뭐 9경주도 또 원정일 위원도 준비한 승부니까 뭐 게시판에 잘 올려주시길 바라겠고, 네.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방송 승부로 준비한 경주 외에 또 저희가 이제 승부인데 뭐 신병훈이 하니까 제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죠. 원정일이 하니까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신병훈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여하튼 뭐 저희가 최대한 잘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맞춰주기 위해서 승부처를 또 고심하고 저희가 잡으니까요. 많은 소원 부탁드리면서 1호 경마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나 뭐 체감 온도가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또 추워진다 해요. 네. 오늘 목요일 날 약간 날씨가 풀렸는데 또 주말 돼서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고, 뭐 김동철 기수가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경주 보려고 보다 보니까 김동철 기수가 조교사 다음 순위죠? 그렇죠. 네.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답답합니다, 김동철 때문에. 자, 1경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외경주를 제가 김동철 기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보고 있었는데 김동철 기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조교사가 되다 보니까 조교사 이제 앞두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수보다는 앞으로 이제 조교사 대신에 또 역으로 보면 자기가 직접 준비한 말들에 대한 애착은 또 그만큼 많을 겁니다. 앞으로 기순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8번마 리팜 때문인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49조 마방이 데뷔전 승부가 강한 마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전에 3차, 지난 경주 때 2착을 지켜냈고 김동철 기수가 또 요것만큼은 타기수한테 주지 않고 본인이 지금 계속 새벽 조교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번에도 런파이크하고 병합죽을 했는데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이 좀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경주 때 11번 게이트에서 1200 거리를 충분히 적응을 하고 입상까지 하고 1000m로 내려왔고 또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고 또 기대는 맛까지도 많이 잡고 순간 스피드 증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김동철 기수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의욕을 보였던 이 8번마 리팜에 뛰어맞던 상승세를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리팜. 김동철이가 이제 조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직전에 2차권 리팜 뭐 잘 타야 되겠죠. 상금벌이 뭐 떠나는 마당에 뭐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잘 타야 되는데 과연 또 잘 타줄지가 또 문제입니다. 워낙에 김동철이가 참 말 타는 거 보면 숨 막혀요. 보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고요. 네. 이제 아직 동기생 중에 조교사 나간 동기생은 없죠. 이준철 기수가 면허는 지금 그쵸.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후배 중에서 심승태 기수 조교사가 이제 후배고. 그렇죠. 그쵸. 조교사 나가면 어떻습니까? 먹고 삽니까? 기수 때와 비교해서. 제가 조교사를 안 해봐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재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재영이가 선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졸업 기수로는 후배고 네. 후보생 기수로는 선배이고. 그럼 조교사를 나가면 이제 마주들이 말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주들의 말을 만약에 이제 한 몇 마리 넣었다 이거예요. 한 네. 4-5마리. 처음에는 많이 받기 뭐 하니까. 뭐 김동철 동료 조교사 그러니까 그 선배 조교사님들께서 기존에 뭐 김동철 같은 거의 경우는 없는 말이죠. 49조에 있었으니까 49조 마주들, 뭐 그렇죠. 9조 마주들한테 네, 이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좀 말 좀 넣어달라고 하고 그렇죠.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돈을 버나? 조사 되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조교사도 빨리빨리 돼야. 네, 조교사도 그렇게 뭐 보장돼 있는 어떤 수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개인 알고 있어요. 예. 자를 내고 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기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수는 뭐 몇 대 몇으로 나눈 적이 있었고 그 예전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프리 기수하고 이 소속 기수가 있다 보니까 소속 기수들은 이제 조교도 수를 채우면 기본급이 나오죠. 프리 기수들은 기본급이 없고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빨리 좀 나갔으면 좀 바람에 가시죠. 조교사도 뭐 그렇게 별로예요. 잘 나가면은 좋죠. 근데 뭐 그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조교사들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마 스타아리랑입니다. 다카시 기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발주에 대해서 이 페루비치 기수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카시 기수가 주로 적응은 잘 했는데 발주에 대한 부분은 페루비치 기수보다 못하다라는 게 연예일이 쭉 보고 있는 다카시 기수인데, 자, 페루비치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지난 경주 뭐 발주 압박도 받고 감고 다시 올라오는 걸음 속에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페루비치 기수로 교체가 됐고, 자, 데뷔전 당시에 조교 설렁설렁 하고 나왔습니다. 페루비치 안장에 조교 제대로 하고 나오는 6번마 스타 아리랑 추천드립니다. 페로비치, 다카시, 페로비치. 일단 서인성 마방에서 이제 페로비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이제 기수 생활할 때 47조 마방의 말을 탔어요. 황영훈 조교사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47조 마방의 마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승부가 안 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게 신마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1번 천리 때문인데요. 예상지에 이제 예상지마다 약간 이제 폼이 틀리기 때문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는데, 일단은 최근 1년 동안 17마리 신마입니다. 단 한 마리도 못 들어왔어요. 문세영 교수가 토요일날 말을 안 탑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말을 타는데 김영진이가 주행검사를 받고 문세영이를 태웠습니다. 이게 왜 태웠을까요? 문세영이를 왜? 승부하려고? 47조 황영원 마방에서 네. 요런 맥락이에요.
아무리 문세영을 태우고 아무리 뭐 박태종을 태우고 아무리 뭐 잘 나가는 기술을 태우더라도 현장까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면 이게 바람이 불 거예요. 불죠. 문세영이 1번 바람이 게이트에. 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원정일이 봤을 때는 네. 원정일이 봤을 때는 조교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승부 조교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조가 좀 가볍죠? 예, 그러니까 2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벼울 수가 있는데 이 조교사가 만졌을 때는 승부 타이밍이다 했을 때는 조교사가 앉아가지고 이빨 때려 놓습니다. 황영훈 조사가 한 80 나가죠? 그렇죠. 체중이. 70kg가 그죠? 무조건 넘어요. 넘어요. 예. 덩치 좋아요. 잘 먹었어. 이빨 때려요. 그러면은 그 마필은 무조건 빼셔야 돼요. 1,000만 원짜리네요. 네, 그럼 무조건 빼셔야 되고 만약에 기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가볍게 조교하고 뭐 목요일이나 월요일날 스포 가볍게만 놔주면 그 마필은 단거리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1번 게이트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팔릴 겁니다. 그죠? 근데 과연 문세영이가 얼마만큼 또 신마 승부 갖고 제대로 때려줄지 사실 그거예요. 문세영이 같으면은 팔려요. 팔리면은 배당판에서 이제 바람이 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뺄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다, 확신이 있다면은 빼고 한 방을 때리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보는 이 PDF 자료에는 최근 2년 30전 동안에 2착 한 번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야 문세영 태워놓고 바람 잡네. 그러고 다음에 때려 먹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찝찝을 해요. 그래서 림팜 스타리랑 천리 현장 가면 3마리가 팔립니다. 거기에 외곽에 마중물까지 팔리는데 일단 천리를 걷어낸다면은 축세와 때리고 받치는 맞건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문세영이를 꺾을 수 있는 어떤 확신을 갖고 빼고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빼서 문세영이가 부러진다 그러면은 한 방 찍어 먹을 수가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천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 천리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서의 어떤 또 가고 안 가고 승부 의지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황영훈 조교사도 뭐 음흉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음흉한 조교사거든요. 황영원 음흉한 조교사 몇 명 있잖아요. 박천서 34조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34조 음흉해요. 하여튼 1번 천리 요거를 뺄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은 요거 빼면은 한번 때리고 받치는 맞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리의 어떠한 상태가 좀 궁금하다. 저도 천리가 마번에 잡을 땐 세게 잡았는데 냄새가 나요. 팔리고 바람 불고 슥 하고 나중에 영진이가 인건 받았으니까 영진이 들어서 어디 외곽에 이렇게 딱 놓고 안 팔릴 때 영진이가 냅다 가버리면 김용진 교수가 동기잖아요. 세영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영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영아 나 항구를 해야 되니까 한 번만 좀 그럼 다음에 나오면 안 팔릴 거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길어집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0 6등급 그 경모 외적인 얘기 갖고 이렇게 막 풀어가면요. 저희 아마 2시간 3시간 여러분들이 야 재밌다 그냥 계속 틀어놓고 할 수 있는데 참 그러네요. 만담이 돼버리니까. 만담 재미난 얘기 많잖아요. 뒷이야기. 예? 또 원정일 의원이 말 탈 때 어떤 뒷이야기 그냥 우리끼리 예? 소문 안 내고 조용하게.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12마리가 나와 있는데 1경주 맞거는요. 일단 869로 일단 먼저 원투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천리는 일단 좀 현장까지 보자.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 승부가 약한 집이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 이경주는 일단 드래곤 스피드가 이제 문정균이가 때리고 왔는데 지난번에 서 다시 문정균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7번마 드래곤 스피드를 중심으로 팔릴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인기마가 바로 8번마 대한사령부가 될 겁니다. 대한사령부를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방어 정도로 이렇게 추천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었고 제가 복귀를 하면서 그냥 쓴 거는 이번 경주는 아예 생각이 없더라. 발주부터 4코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왔고 직선에서 때리니까 막 말이 거의 미친놈처럼 날아다니듯이 날아오길래 이거는 외곽이라서 승부가 없었구나.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때 승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안쪽은 아닙니다만
선행말 자체가 상당히 좀 없는 경주죠. 그리고 말 자체가 발주 능력이 아예 없는 말이 아니라 워낙 힘으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부진 말머리가 필요하다. 임기현 기수가 지금 3번을 타봤으니까 이제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새벽 쪽에도 본인이 직접 했고 마무리도 컬링까지 아주 강하게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채찍 반응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채찍 반응감이 좋으면서 물고 때리는 대로 나가더라. 7번마 드래곤 스피드가 발주가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따라선 대한사령부가 이번엔 앞선에 붙여갈 수도 있는 그림이고 여기서는 아낄 이유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8번마 대한사령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네, 저 복귀가 나오는 마필입니다. 아주 안전까지 교체한 9번마 자이언트 특급입니다. 데뷔전 당시 데뷔 이전째 자, 휴양을 갔다 와서 이제 휴양 공백전에서 나름대로의 라스트 걸음을 보여줬고 자 바로 지난 경주였죠. 12월 경주에서는 뭐 점프 발주하면서 완전히 바닥권에 있다가 뭐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꼴찌로 왔습니다. 자 이마피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직접 조교도 했고요. 이번 경주가 앞선 가는 마필들이 뭐 드래곤 스피드나 뭐 대한사령부가 앞선을 장악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9번마 자이언트 특급의 문세영 기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세영이다. 그래요. 최근의 경주 발주가 문제입니다. 이마필 자체의 단점은 발주가 좋지 못했고 이번에 하만식 기수가 최근에 고삐를 잡았는데 이제 기수를 바꿨습니다. 문세영으로 9번 자이언트 특급이 되겠습니다. 8번 대한사령부 9번 자이언트 특급이 되겠고 7번 드래곤 스피드 7번 드래곤 스피드 우리 신병훈 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일단 7번 드래곤 스피드 요것도 현장 가면 많이 팔리죠. 그 인기순위 1위겠죠. 워낙 보여준 게 뭐 세니까. 속보왕자 2번을 뛰었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올라가 있고요. 니콜라 기수가 탔습니다. 지난번에 타면서 제대로 밀지 못했고 이번에 박태종으로 안장을 바꿔놨는데 10번마 속보왕자가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레이스 자체가 이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종반 직선에서 한 발을 뽑아낸다면 속보왕자 이번 경주 탑전은 중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했기 때문에 10번 속보왕자를 배당마로 일단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3, 4, 5경주가 이제 승부처입니다. 3경주 신병훈, 4경주 신화, 5경주 원정일. 자 지금부터 3경주 들어갑니다. 1200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보여준 말들 간의 대결이 되겠고 과연 이제 공백을 안고 있는 1번마 뮤진이가 1번 게이트의 첫 톱을 마치는 조성곤 기수가 2번마 성은마루의 선행형 스피드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렸는데요. 자 어쨌건 가장 빠른 건 1번마 뮤진이가 맞고 뮤진이가 지난 경기 때 생각보다 끝걸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병훈이가 승부처로 놓고 들어가는 이유는 외곽에 있는 9번마 더블 스틸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 때 물론 선행을 가면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때 체중이 15kg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외곽에서 힘을 쓰고 마지막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박오른 기수가 끝걸음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아주 강하게 훈련을 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승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의 말들을 보내놓고 중반 위에 싹 갈아엎는 전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오히려 적중을 했을 때보다 말이 한 단계 더 업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했던 말인데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건 선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당일날 체중 지난번에 15kg 빠졌는데 그것만 딱 회복한다라면 인기마 한 방 때려놓고 인기마가 부러지는 배당까지도 9번마 더블 스틸 넣고 첫 번째 A급 들어갑니다. 박오른 기수 재미 붙였습니다. 지난주 한구를 하니까 뭐 토요일에도 박오른이고 일요일도 박오른이고 하여튼 박오른 잘 때려주세요. 네, 잘 때려드려야죠. 그거 없으니까 박오른의 지난번에 누구랑 유승환이랑 왔죠? 네, 그렇죠. 박오른의 유승환 98이네요. 98. 무슨 얘기가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 갔죠? 네. 그래요. 박오른 기수의 더블 스틸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 배팅의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자 4경기입니다. 1200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야죠. 다카시 기수가 올라가 있는 야라나 골드마인이 최근의 경주 연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쿠이어스가 이제 타고 때리고 왔고요. 다카시 기수의 이제 2kg 마이너스 감량의 외곽인데 일단 뭐 외곽에서 강하게 밀고 나오면
뭐 충분히 선입권 전개 그러면서 막판 직선주로 한 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종반 지심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열하나 골드마인을 뭐 패팅의 충마로 놓겠습니다. 열하나 골드마인 아마 이제 골드마인 축으로 쭉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전 투점 좀 9번 높게는 데뷔 팔리겠죠. 때리고 들어온 성불오름 그리고 뭐 준비를 잘한 뭐 슈퍼엔젤 김혜선의 또 지난번에 때리고 온 프라인캣 그쵸? 네. 그리고 외곽에 와이키키. 직전에 부진했던 와이키키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와이키키예요. 물론 안 말라서 부중이 4kg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못 뛸 말이었나? 와이키키가?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추천했죠 신병훈이 형. 네, 지난번에 외산 경주 OS 화답이 끈 경주에 워낙 빨라갖고 레이스가 빨랐어요. 레이스 자체를 못 레이스 따라가 자체가 워낙에 빨라서 못 올라왔는데 저는 와이키키 여기서 무너질 말이 아니고 좀 더 보여줄 걸음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이 박병윤과는 뭐 굉장히 입마업이 좋지 않습니까? 과천시장배에서 우승까지 했던 말이니까 저는 병윤이가 이 말을 알고 탄다면은 외곽에 좀 더 서둘러 가지고 막판에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와이키키란 마필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강도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1400 5등급입니다. 네, 경주는 1400m고요. 확실하게 좀 힘이 있는 마필 위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에 1번마 조국등불을 비롯해서 뭐 지상비의 합작품, 천년강전화 직전에 같이 한번 리턴 매치고요. 자, 9번마 대동천왕도 역시 승급전에 있는 마필. 자,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많고 경주거리가 늘다 보니까 힘이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 좀 관심권에 자 12번마 빅챔피언을 자, 안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 인기 1위권까지 팔려놓고 좀 아쉬운 걸음을 보였어요. 답변 발언이 없었고 뭐 당하고 후미러 쳐졌고 자, 어찌되었건 열둘 빅챔피언의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재한장하고 있기 때문에 열둘 빅챔피언을 이번 경주 관심권의 마필로 강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본부 원정이는 준비한 승부입니다. 그 중심에는 민세영의 지난번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진 빅챔피언.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왜 문세영이가 잘 타느냐?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죠. 문세영이가 알 겁니다. 대가리 팔리는 마필. 여러분들이 뭐 이 안에 기수 대기실에도 예상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기수들이 봅니다. 어느 정도 인기도를 알고 타요. 그렇죠. 현장에서 주로 나갈 때 이 배당판 보면은 배당 보고 나가잖아요. 그럼요. 내가 탄 말이 대가리 팔린다 안 팔린다 그걸 알고 타거든요. 문세영 같은 기수 지난번에 대가리 팔린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못 들어왔어요. 그럼 경마 팬들이 자기 놓고 맞고는 서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두 번의 실수를 안 해요 문세영 기수가. 그게 뭐 잘 타서 졌던 아니면 걸음을 아껴놨던 간에 여하튼 뭐 왜 잘 타는 기수들을 잘 타느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거든요. 페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문세영의 12를 놓고 들어가는 우리 원정일 위원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400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토요 경마에서도 이제 황종호 기수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황종호 기수가 언급이 됩니다. 꼽니까? 1번마 시티즌 M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승부 경주였고 막권을 샀고 그 뒷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티즌 M이 입상을 한다 못한다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이 경주 여기서. 왜냐면 황종호 기수가 아시겠지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뭐 아주 잘 타는 훌륭한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난 경주는 작전도 그게 아니었고 여력도 남았고 기승 자체도 상당히 저는 아쉬웠다. 이건 뭐 외적인 부분이지만 요 근래 제가 말씀드렸죠. 17조하고 임기현 기수가 말을 호흡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임기현 기수는 17조 기수였다 풀이로 갔지만 그러면 자기 집 말들은 타야 되는데 지금 황종호 기수한테 기회가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1400이죠. 거리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황종호 기수가 당연히 임기현 기수에 비해서는 기승술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황종호 기수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1번 게이트일 때 또 경주를 보니까 완벽하게 앞선을 제압할 만한 능력 선행마도 없을 때 그동안의 악재였던 스피드가 완전히 올라왔고 그 기대는 맛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뽑아낸다라면 또 더없이 황종호라서 좀 덜 팔릴 때 충분히 메리트를 잡을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황종우를 추천했죠. 네. 신병원 의원님 황종우를 추천한 걸 듣고 야 황종우 또 일요일도 황종우네요. 야 황종우 여튼 황종우가 이번 주 키를 잡고 있어요. 저한테는 또 그렇게 됐네요. 가시죠. 네. 3번마 황금비상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복병권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이 3번마 황금비상은 확실하게 좀 변화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필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아요. 뭐가 좋았냐면 끌고 가는 힘 그리고 주폭 자체 그리고 탄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경기에 좀 보였죠. 자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조기의 변화가 확실하게 왔다. 3번마 황금 비상이 이번 경주 거리를 늘리는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3번 황금 비상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혁 씨, 황종우 씨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뭐 황종우 씨나 이상혁 씨나 참 답답하네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이상혁, 황종우. 저는 조성곤 기수를 추천드릴게요. 슈퍼코만도. 장추열이가 지난번에 원래 이거 타는 게 아니었죠. 네, 그랬을 거예요. 기수가 바뀐 걸 겁니다. 네. 그쵸? 근데 누구? 네, 기수가 바뀐 거예요 그때. 것 같더라고요. 추열이가 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뀌었어요. 그 제가 이걸 추천해서 알거든요. 그 장추열은 제가 혼자 미친놈처럼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번에 조성곤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조성곤이가 직접 훈련을 했고 특히나 월요일날 조성곤이가 강하게 놔주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원정일 의원이 방금 전 이제 황금비상 말씀할 때 마필 자체가 끌고 가려는 어떤 투지감 이게 상당히 눈에 띄었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슈퍼코만도에게 그런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단 걸음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 지난번에 OS와다를 이끄는 빠른 레이스 편성 장추열이가 당일날 급작스럽게 말을 타는 바람에 이 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저는 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슈퍼코만도 직접 하고 올라가 있는 조성곤 빠따라면은 뭔가 다른 모습 달라진 걸음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슈퍼코만도를 관심마로 가겠습니다. 1번 시티즌M 3번 황금비상 5번 슈퍼코만도 135입니다. 자 7강입니다. 1400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막 그냥 방송이고 뭐거나 다 그냥 집어치고 그냥 경막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네요. 시간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막 얘기나 하죠. 그냥 관심만 그냥 쭉 말씀드리고 그냥 한 20분 방송하고 20분은 경마 얘기나 하죠. 재밌어요. 경마 팬들도 좋아해요. 재밌죠. 네. 우리가 얘기한 말들이 들어오면서 그 얘기들은 재밌고 그냥 우리가 얘기한 말이 재미없으면 이렇게 사면 재밌지 않나 이런 거 가시죠. 네, 이경주는 이제 약간 좀 접전의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경주도 뭐 강축보다는 그래도 인기만 안타전이 될 것 같은데 마체는 작습니다만은 연이어서 이제 걸음발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말이 3번 막 백산이죠. 과거에 추입형 스타일로 계속 걸음이 남았던 말인데 이제 한번 우승을 하고 나니까 승군전 첫거리에서는 뭐 발주부터 달라졌다. 앞선에 빠르게 붙여가면서 우승까지 일궈냈고 이번에 이제 핸디가 4.5로 올라갔습니다만 김동수 기수하고 호흡이 워낙 좋고 특히나 이제 김동수 기수가 직접 새벽 쪽에 훈련을 하면서 이제 말이 손에 완전히 들어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안으로 간간히 기대는 맛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전부 다 지금 알고 뽑아냈고 순발력이 업이 됐고 또 선택 자체가 안쪽에 보면 에어드락 정도가 선행권이기 때문에 어쨌건 에어드락 자체도 승군전이다 보니까 선반만 백산이 지금껏 잘 풀어왔던 대로만 뽑아낸다라면 이번 경주 또한 늘어난 등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김동수와 입마업이 좋습니다. 이번에 김동수가 올라가 있네요. 네. 충분히 3연속 입상 3연승이죠. 3연승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 편성입니다. 네, 이 4번마 카리스마 퀸입니다. 승급전에 있고 거리가 늘었기는 했습니다만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이 허리 통증이죠. 이 요배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좀 벗어났고 지난 경주 드디어 이제 입상권에 한 자리를 했고요. 이 마필이 이제 57kg의 부담 중량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가 또 역시 자 마이너스 5kg라는 등짐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승급전이고 거리는 늘어났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 마리 갈까요? 예. 승자환이 어떻게 보십니까? 선행이죠? 이 말은? 승자환이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보십니까?
마번에 안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못 잡은 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은 선행 말들은 뭐 언제 가서 버틸지 모르는 거니까 선행막 없으니까 안쪽에 에어드락을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아주 손쉽게 넘어가 버리면 하다 버티는 거고 어차피 이건 안 팔리니까. 에어즈락 이게 이제 1번 잡았네요. 네. 4km 마이너스니까 역시 일단 앞에 갈 수 있고 1400m 일단 외곽에서 제가 이제 그 사실 장추열 기수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장추열 기수를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뭐 어떻게 기억이 나는 경기가 없었는데 지난주 장추열 한번 추천하니까 시원하게 또 대가리가 옵니다. 물론 이제 인기리 2위 팔렸죠 그때. 네, 그렇죠. 이 신영철하고 이제 깜빡이 팔렸는데 네. 그 한번 장추열 기수가 사실 잘 타는 기수예요. 잘 타는 기수인데 최근에 이상하게 좀 못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11월 경주는 공백이 좀 있었고요. 지난 경주는 선두권 좀 싸우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제 기억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요거를 추천드린 기억이 나는데 요 승자원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장추열이가 올라가 있는데 뭐 장추열이가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도 열심히 본인이 직접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승자원이가 일단 안쪽에 에어드락이 있지만 에어드락이 이제 승급전 나서는 마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4군에서 뛰었던 어떤 그 경주 계속 뛰었던 말이니까 저는 요 승자원이가 외곽에서 초반에 한번 때리고 나가는 그림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한번 백산 카리스마킨 승자원이 이렇게 한번 가고요. 8, 9, 10경주가 승부입니다. 8경주가 신병훈 이현, 9경주가 신화, 10경주가 원정일 이현. 하여튼 뭐 후반부 경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연타 승부 무조건 뭐 이유 불문 하여튼 잡고 마지막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월 24일 1호 경마 오늘의 한 놈만 팬다. 바로 8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3군 무대 14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제가 토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요 방송에서 지난주에 118배가 주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도 그런 거를 바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런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데 일요일에는 압축된 가운데 승부처를 잡고 들어갑니다. 맨날 고배당 승부에서 맨날 먹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승부가 있고 그러한 말들이 맨날 나올 수는 없죠. 그럴 때는 또 인기마 접전 속에서 압축된 한 방에 힘을 싣는 경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8경주는 그러한 경주, 배당이 좋으니까 여러 군형 찔러내는 경주보다는 자, 노림수의 승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한 방의 힘을 실어냈을 때 먹을 수 있는 오늘의 한 놈만 팬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반부에서 이제 3경주가 오늘의 승부가 되겠고 후반부에 와서는 이 부산교차 4경주 그리고 이번 8경주 연타로 만나게 됐는데 연타로 만나게 된 만큼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딱 한 경주만 잘 먹는 것도 있겠지만 연타로 잘 먹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8경주가 되길 기원해서 일요일은 이번 8경주를 조금 일찌감치 선택을 했습니다. 1200이고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이 8바마 상간마마라는 선행마가 있고 그 상간마마 때문에 선두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틈새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진카의 한방 결정타 부산교차 4경주와 함께 이번 8경주 본예상을 마무리했으니까 꼭 내용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이 맞다 싶으시면 연타 1호 경마 좋았던 성적표 한 번 더 1월 24일 1호 경마에 가족분들께 선물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월 24일 1호 경마 구경주입니다. 구경주가 이제 1호 경마 한 배 탑시다고요. 1700 혼합 3등급 4경주 한방 9경주 한 배 이렇게 이제 가고요. 사실 그 방송 중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승부 3명이서 하다 보니까 승부처가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이번에는 내가 요걸 한다 너가 요걸 해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번 구경주도 승부처가 중복된 경주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경주 승부처를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뭐 뺏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하겠다고 우긴 이유는 일단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나와서 제가 한번 때리기 위해서입니다. 놓고 가는 충만은요 11번마 아틀라스2가 지난번 경주 2차게 들어왔습니다만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틀라스2에 붙이는 한 방을 붙여 때릴 겁니다.
만약에 아틀라스2가 부러지고 그 노림수마가 다른 거와 손잡고 온다. 그러면은 뭐 배당이 더 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틀라스2에 붙이는 막건, 요 막건 자체가 한방 원틀 막건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번 경주는 강력한 노림수 마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구경주 역시 제가 시원하게 중배당 뭐 내심 바람 불면 한 10배 정도? 10배, 15배? 요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단 10배. 뭐 바람이 얼마큼 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경주 그만큼 노림수가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역시 현장에서 한 배 탑시다. 시원하게 때리고요. 또 11경주로 강하게 한번 강도 올려서 공략할 생각이니까 구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월 24일 자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10경주네요. 자, 경주거리 2000m고요. 자, 1등급 편성입니다. 뭐 내노라 하는 마필들, 눈에 보이는 마필들, 자, 원정일도 알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클린업 천하, 자, 외곽에 10번마 치프레드캔, 직전 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자, 고배를 마셨던 인기몰이는 나름대로 했었던 마필들. 자, 이번 경주 자, 60kg의 부담 중량, 59kg의 부담 중량. 이제는 너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최저 배당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최저 배당이 몇 배나 될까요? 원정일은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마 클린업 천하, 치프레드캔, 10번마 치프레드캔 잘라내지 않아도 환수는 된다. 왜? 원정일이 노리는 마필 딱 한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두! 그 한두를 원정일 강하게 보고 안쪽에 1번과 10번 세 마리를 딱 동등하게 때리면서 메인 경주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한두 현장 원정일과 함께 하십시오. 자, 전반부 5경주와 10경주입니다. 5경주와 10경주 원정일과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성적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 경마 11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 2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마지막 경주면서 이제 일요일 요거 하면 끝입니다. 또 경마가. 그렇죠. 또 이제 월말 경마 준비해야 되는데 또 요 방송을 항상 찍을 때 일요일 날 경마 끝이다. 기분이 좋아요. 일단 경마가 끝나면은 다 있거든요, 전. 제가 일요일에 경마 끝나고 원정일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냥 다 잊어라. 맞힌 건 맞힌 거고 못 맞힌 건 못 맞힌 거고 뭐 지금 와서 시간 돌려가지고 맞힐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냥 푹 잊고 또 월요일날 다시 준비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마지막 경주 기분 좋게 한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을 또 기분 좋게 잡고 와야 그래도 뭐 편하게 발 뻗고 있을 수 있지. 못 맞히고 막 돈 죽고 그렇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경기를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기쁜 마음으로 한번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경주가 빡빡합니다. 토요일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도 난타전이었고 요 경주도 좀 난타전이다. 그러니까 잘 올라오고 있는 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함께 붙었던 베스트아이하고 라운루스하고 지금 두 번 연달아 붙었습니다. 한 번은 베스트아이가 목차로 졌고 지난번에 코차로 졌는데 저는 요번에도 라운루사가 좀 이길 수 있다 쪽에 포인트를 둡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라운루사 놓고 마지막 승부로 갔는데 설마 누리나래가 안쪽에서 이렇게 잘 뛸까 해서 그거 하나 뺐다가 깨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라운드사를 추천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가 좋아져서 조교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앞선에 힘으로 뛸 수 있다라는 멘트를 드렸는데요. 요번에는 다리가 직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합도 해보고 채찍도 대보고 그런 의욕을 한층 더 박어준 기수가 보였고 물론 외치기긴 하지만 이번엔 거리가 또 1400입니다. 선두권의 힘싸움이 나올 수가 있고 라운드사가 이제는 따라가는 훈련을 충분하게 적응을 하면서 조교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이 외산마들과 그 난타전인데 뭐 계속 붙어왔었고 현금 가능성을 보였던 1400 그러나 라운루사를 한 번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운드가 깜빡이로 그때 이제 팔렸습니다. 마지막에 깜빡이로 갔는데 배당이 9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반칙했어요, 반칙. 이준철이가 너무나 잘 탔어요. 너무 잘 탔죠, 너무. 기가 막힌 전기를 펼치면서 어떻게 안쪽에 저기 왜 준철이가 있지? 하니까 직선에서 때리고 오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가시죠. 네.
좀 거리를 줄여서 나오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마 장산대로. 제가 오늘 문세영 기술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데 마필 자체가 스타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런데 지난 경주에 욕심부리고 앞에 가서 무너졌어요. 자, 중요한 거는 스타트가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됐다라는 거죠. 자, 충분히 안쪽에서 빠르게 선입권을 가담할 수 있다. 자, 상대적인 마필들이 앞선 가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적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거리를 줄였고 스타트적인 부분이 보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안쪽에 이번과 장산대로 라스트 추임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마필 자체가 이제 어떤 부진에서 많이 좀 헤매면서 이렇다는 모습 보이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주 보니까 그 스피드 자체, 그러니까 초반 순발력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초반에 앞에 일찍 가담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보니까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정도로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장산대로 안쪽 게이트에 2점, 여기 문세영 빠따 다시 한번 올라가 있다. 역시 지난번에 문세영이가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마로 팔렸기 때문에 역시 문세영의 선전 강공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 저는 이제 7번 시티 헌터가 역시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때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 물론 이제 그 2등급 경주 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담 능량이 이제 4.5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 직전 대비 4.5 52kg입니다. 굉장히 가볍네요, 부담 능량이. 가벼워진 부중의 이점을 한번 살린다면은 또 마지막 경주 페로비치 한 장의 시티 헌터의 어떤 그 직전 상승세가 한 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담 능력 직전보다 4.5kg 마이너스 한결 가벼워진 시티 헌터의 어떤 선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은 4번마 퍼펙트 샤인 맞죠? 열하나 라운 누사. 아, 내가 왜 4를 적었지? 열하나 라운 누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도 퍼펙트 샤인이 뭘까? 왜 퍼펙트 샤인을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참나. 4를 하고 싶었나 보죠. 4를. 아니에요. 열하나 라운 누사. 그러니까 라운 누사가 지난번에 4번 게이트 이거 보다가 4를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방송을 지금 오늘 몇 개를 찍으니까 오락가락해요. 라운 누사, 그리고 장산대로죠. 네. 네. 그리고 시티 헌터입니다. 자, 3마리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원정 일요일이 일요일날 예선편 올릴 때 항상 그렇게 제목을 답니다. 일요일에 강한 원정이요. 자, 강한 모습도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예. 신병훈 의원도 지난주에 좋은 그 A급 승부 118배 이어서 이어가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마지막 경기 적중이 잘 나와서 좋습니다. 또 마지막 경기 시원하게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런 영상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일입니다. 자, 1월 넷째 주 1월 24일 1호 경마 부산 방송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가 공부를 많이 하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 잘 맞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병훈 의원처럼 네. 100배도 맞히고. 그렇죠. 그렇죠? 부럽습니다. 좋겠습니다. 막건도 사고 항구라도 하고요. 하여튼 뭐 지난주 뭐 경마도 항구라 하고 경마 끝나고도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아, 돈에 파묻혀 살았어요 지난주에. 술 좋아하십니까? 김효원이요? 술 좋아하죠. 저는 혼자 먹는 편이라 거의.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술을 못 먹네요. 술을 안 마시면 그 스트레스는 뭘로 푸세요 혹시? 뭐 요즘에는 배팅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딱히 푸는 게 없네요.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는 한 번씩. 배팅도 한 번씩 해가지고 뭐 돈도 한번 잃어보고 따보고.
신병훈 뭐 배팅 많이 하죠. 좀 자제하려고요. 저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자제하려고요. 그래요.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 특히 예상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경마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스트레스 그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또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술로 풀고 뭐 당구, 뭐 골프 이런 걸 풀잖아요,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 좀 풀려고 요즘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있는데 술은 안 맞고 몸에 이제 안 맞고 뭐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데 운동도 뭐 살이 쪄가지고 요즘 좀 그러네요. 하여튼 뭐 경마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거의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되면은 그냥 한 방에 가요.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자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희일비. 특히 경마하시는 분들, 예상하는 사람도 그렇고, 배팅하시는 뭐 경마 팬들도 그렇고, 그 일희일비 한 경주에 너무 막 이렇게 막 모든 걸 쏟아붓거든요. 그렇죠. 또 잊고, 틀린 경주를 빨리 잊고 또 다음 경주를 맞춰야 되는데. 원정일원이 이제 같이 해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한 3경주 때, 한 8경주 됐는데 3경주에 그 자기가 체크했던 말, 추천했던 말을 못 부르면은 막 그걸 막 하루 종일 막 담고 있더라고. 큰일 납니다, 원정일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1호 경마, 1월의 넷째 주인데요. 여하튼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휴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구정 때 뭐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뭐 연인과 함께 애인? 연인하고 그렇죠? 왜 연인님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연인과 함께 뭐 해외 이렇게 뭐 놀러 갈 계획 잡으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뭐 경마장에 오셔가지고 돈을 닦고 나가야 되죠. 일단 그렇죠. 갖고 온 돈에서 뭐 마이너스 돼서 나가면 그렇고 일단 뭐 본전이라도 챙겨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가 하여튼 1호 경마 잘 해보겠습니다. 자, 2, 3, 4경주입니다. 전반부 2, 3, 4경주 일단 승부처로 예고하면서 1호 경마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0 부산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경주부터 좀 혼돈도가 꽤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인기마들,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 또 착순권에 왔던 말들도 꽤 많기 때문에 머리 선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안쪽에는 3번마 섀도우 박서입니다. 서승훈 기수로 안장이 이제 이번에 교체가 됐고요. 임성실, 김영근 안장 속에서 연이어 3착입니다. 뭔가 결정타가 그만큼 아쉬웠고 그만큼 순발력이 좀 불안했던가 아니면 주행 불량기로 불안했던 건데 실전을 2번 거치면서 이제는 그 정도의 그 감은 어느 정도 잡았다. 이제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맨 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흙 맞고 못 따라갔고 지난번엔 그것에 대한 반응감이 나와주면서 이번에는 꾸준하게 병합 쪽의 성과를 보여줄 만큼 나름대로 새벽 조교를 이번 주만 한 게 아니라 지난주 그 지난주까지 병합 쪽의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면서 훈련을 했는데 출주가 한 주 정도 약간 연기는 됐습니다. 핸디는 올라갔습니다만 이제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악벽기, 흙에 대한 단점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섀도우 박서의 변화를 짚어내겠습니다. 서승훈, 조성곤 두 기수가 이제 각자 있던 곳에서 이제 잠깐 이제 뭐 서승훈은 부산, 조성곤은 서울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뭐 두 기수의 어떤 지금 1월달 타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승훈이도 뭐 부산 가서 잘 타고 있고요. 그렇죠. 토마스 마방의 마필, 섀도우 박서라 마필. 최근 임성실과 김용근이가 타서 3차하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서승훈 기수가 입상해준다면은 또 뭐 토마스 조교사에게 눈도장 제대로 찍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안쪽 1번마 라운 벤트리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경주를 거듭할수록 실전을 거듭할수록 이 스타트 능력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유현명 기수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 스타트를 보강하겠다라는 거죠. 라스트 걸음이 확실하게 좀 뛸 줄 아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승부끼 있는 말에 승부 잘하는 유현명 기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한다면 게이트 좋고요. 마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안쪽 1번마 라운 벤트리를 추천드립니다. 16조 마방의 승부 카드 아닙니까? 유현명 기수가 또 여기 손천수 마주, 라운건설
라운건설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라운 시리즈의 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1번 게이트 2점, 지난번에 조성권 안장으로 2착 들어왔는데 자, 목차이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강공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6번마 스바딜 파리 맞죠? 네. 스바딜 파리.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네. 스바딜 파리. 예전에 이제 3조, 지금은 이제 조교사가 된 그 최기용 조교사, 그리고 뭐 정우혁 조교사도 타고 탔던 에스파스란 마크. 에스파스. 예. 이거 그때 예전에 이제 또 단거리 선행마였죠. 3주에 있었죠? 네, 지하 중에서 탔었고 예전에. 에스파스. 자만데 볼포니와 에스파스. 볼포니와 에스파스. 혈은 그렇게 뭐 좋은 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나요? 나름대로 뭐 에스파스는 선행마였고 볼포니는 약간 장거리 계열이니까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딱 그만큼이지 않을까 생각은 또 되네. 그래요. 스바릴 파리가 역시 조이원 한장 속에 인기만을 팔려놓고 지난번에 뒷심 부족 보였는데 다시 한번 뭐 선두권 운영을 나가준다면 물론 부담 능력이 5kg가 증가는 됐습니다만 모렐리로 기수가 바뀌었다는 점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스바딜 파리란 마필에 역시 단거리 선행 강공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1월 24일 1호 경마 부산 2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 혼합 4등급 경주 14마필이 나와 있고요. 외곽에 14번호 와이드 오션의 휴양마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충마 선정이 중요한데요.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좀 안고 이번에 최스트 기수를 바꿨습니다. 바로 9번마 위닝 휴마나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 5조 마방의 마필로서 데뷔전에서는 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근데 최근 5조 마방 자체가 올 1년 동안 22마필의 신마 중에서 딱 2마리가 이제 우승을 했고 나머지는 뭐 2착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2마리 중 2마리 들어왔고 20마리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어떤 데뷔전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아닌데 일단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안고 이번에 준비를 다시 한번 잘 했습니다. 기승하고 있는 최스트 기수 직조로 공들인 9번 위닝 휴머 이번 경주 노리고 온 마필이고요. 자, 일단 5번 골드 스카이가 직전 3착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골드 서메이션 역시 직전 2착 입상 그 한 번 더 그 여세를 이어갈 마필이 되겠고 4번 블루 시에레가 유현명으로 기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아쉬움. 자, 4번, 5번, 6번입니다. 후착은 4, 5, 6 세 마리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4, 5, 6 한 방을 때려야죠. 일단 이번 경주 걸음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던 마필로 때리겠습니다. 일단 9번 위닝 휴머를 배팅에 중심에 놓고 후착은 4번, 5번, 6번이다. 이 중에서 새벽 조교 때 뚜렷한 걸음 변화를 보인 마필 그쪽으로 한 방 맞건 들어가니까 자, 부산경마 이경주 현장 음성 한 번 더 참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제대로 때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영일입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자, 1호 경마 부산교차 3경주 벌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300m고요 자, 5등급 편성입니다. 지난 경주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었던 6번마 블루스톰의 6마신 차이의 압승. 자, 9번마 새로운 스텔스의 자, 7마신 차 압승. 자,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있는 이두가 되겠고요. 경주거리가 두 마리 모두 다가 늘어났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6번, 9번을 추천드리려고 자, 메인 승부를 잡은 게 아니다라. 요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마리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 원정일이 노리고 노렸던 마필 이제는 확실하게 변화가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마 블루스톰, 9번마 새로운 스텔스 자, 버릴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베이스 있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 베이스만으로만 이번 경주 1300m를 이길 수 있겠느냐. 자, 6번 9번 들어오면 원정일 메인 승부 실패죠. 그러나 자신감 있게 붙어볼게요. 자신감 있게 이번 경주 1300m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오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6번 9번 두 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메인 경주 잠깐만 3경주 부산교차 3경주에서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월 24일 일요경마 오늘의 부산 한놈만 판다 후반부 4경주입니다. 단촐하게 9마리로 구성되어 있는 1404군 무대입니다. 그리고 인기마들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게임의 레이스가 될 텐데요. 자, 지난번에 나란히 아쉬웠던 2번마 신세계, 그리고 4번마 윈고맨, 9번마 테리우스, 여기에 3연승을 달성하고 있는 8번마 가속엔진이 최고 인기마가 될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죠. 과연 8번마 가속엔진이 이번에도 승군전 문제없이 1400을 한 바퀴 일주할 것이냐. 자, 저는 어쨌거나 이번 경주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봅니다. 자, 가속엔진이 불안하다, 뺀다가 아니라 연이어 우승을 할 때 마신 차를 감안하고 그동안에 편안하게 앞선을 갔던 레이스를 감안한다라면 이번 경주는 이 4번마 윈고맨이 안쪽에서 빠르게 물고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편안하게 간다라면 51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만 저마다 해보자라고 하는 승부가 걸린다라면 안쪽에 2번마 신세계, 그리고 외곽에 9번 테리우스, 여기에 3번마 승리그랜드까지 날라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종합지 인기도 자체는 8번마 가속 엔진을 놓고 팔리겠습니다만 가속 엔진이 그 선두권의 압박 속에서 무너질 수 있는 중배당까지 잡고가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가속 엔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속 엔진이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기 때문에 한방도 중배당도 진카도 나올 수 있는 오늘의 후반부 메인 승부처 4경주 딱 하나 요거 준비를 했고요. 팔이 부러지든 붙여먹던 2차기든 3차기든 실수 없이 준비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일요일 부산 승부 하나 제대로 힘 실어드릴 경주, 이번 4경주 본예상 내용과 바탕으로 해서 현장 4경주에서 시원하고 화끈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갈까요? 자, 2, 3, 4경주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는 1600 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좀 이제 능력마들의 대결이라서 혼전도가 좀 있고 특히 1600이기 때문에 초반에 선행 싸움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네요. 각별한하고 유성 파이팅이 일단 킹오베스까지 만나갖고 선행권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뭐 사이즈를 좀 떠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추천했던 마지막 승부였는데 11화 중앙대회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때도 제가 따라가는 작전이고 이제는 완전히 따라가는 걸 적용을 했다. 선행권 힘싸움하면 날라온다라고 했는데 날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말을 정확하게 알고 탔던 박근만 기수의 안장이고 이제 물론 게이트는 직전 대비로 외측으로 밀렸습니다만 이제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게이트 자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말이고 1600을 이미 따라갔었고 이번 경기도 일단 앞에 가는 말 중에서 각별한이든 유성파이팅이든 뭐 앞에 가는 말한테는 유리하겠지만 역으로 못 가는 말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디퍼런트 디멘션이라는 휴양 이후의 강자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힘싸움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으로 저는 11화 중앙대회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취입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들어올 때는 또 일찍 선두공략을 나가서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네. 자, 중앙대회 이번에 너무 뒤에 있지 않고 좀 더 서둘러서 앞선 연기를 펼쳐준다면은 뭐 선입권만부터만 준다면은 충분히 연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안쪽에 1번 각별한입니다. 이쿠야스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가고요. 자, 승급전이지만 1600m 기록도 뒤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자, 이마필이 선행을 가서 두 번의 경주 그리고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마필은 원정이를 봤을 때는 따라가도 충분한 걸음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던, 자, 이쿠야스 기수의 특유의 이 초반 힘한배, 자, 그것이 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선행을 가지 않더라도 라스트 걸음은 확실하게 나오는 마필 안쪽 1번마 각별한 추천드립니다. 이쿠야스 한장입니다. 1번 게이트. 최근의 경주 상승세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 살릴 수 있는 각별한이 되겠고, 자, 7번마 신흥고수가 지금 12조 조용배 마방에서 두 마필을 꺼내놨습니다. 안쪽에 2번 배달이 대브라 마필은 보렐리, 그리고 신흥고수는 김어수인데 역시 김어수 기수와 상당히 이마원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선두권 뒷심 부족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 마필은 이번에 부담률이 또 내려왔고 여기에 김어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냅다 한번 앞선 연기를 펼쳐준다면 충분히 한번 지난 경주 어떤 아쉬움을 만회 누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신화는
쉬는 곳으로 일단 마번 잡을 때 좀 강하게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1번 각별한, 7번 쉬는 고수, 열하나 중앙대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801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관심마로 말씀드린 3마리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방송 때마다 잘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좋다.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동반 입상한 요 3마리 안에서 들어온 경주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뭐 배당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도 뭐 이번 주 역시 서울 부산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역시 마지막 부산 경마 6경주까지 한번 좋은 결과 안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6경주는 1800m 1등급입니다. 네, 지난 12월 27일 날 펼쳐졌던 1800m 리턴 매치가 되겠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말들이 지금 대부분 출전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인기도는 당연히 돌아온 현표가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겁니다. 직전 대비로 이제 5kg의 핸디캡이 올라갔습니다만, 저는 지난 경주, 그 지난 경주 보면서 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을 안 탔을까라는 생각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대상 경주 나올 때는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자리도 안 잡고 그러다가 그 전에 최시대 기수 10월 달에 무빙을 쫙 타니까 끝걸음 남았고, 역시 지난번에도 유현명 기수가 좀 무리를 했지만은 힘을 쓰니까 오히려 끝걸음이 신마신 저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56입니다만은 꾸준하게 대상 경주를 나가서 56, 57을 달았었고, 이제는 뭐 다리 쪽이 완전히 붙어가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붙었던 상대들, 이겼던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늘어난 등집, 아무리 기세로 뛰는 말이지만 1군에서의 신마신은 선행마가 아닌데 신마신은 그만큼의 능력 편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아온 표가 한디가 올라갔어도 요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을 압축해볼 게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실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유현명 기수가 인기 많다면은 뭔가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믿음이 조금은 떨어져요. 원정일 의원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이번 주 방춘식 기수 많이 탑니까? 방춘식? 방춘식. 우리 아직 출마표가 안 나왔으니까. 방춘식 기수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방송 녹화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방춘식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사실 유현명 기수가 인기만 타면은 왠지 이렇게 막건 체킹이 잘 안 돼요. 아무리 팔려도 뭔가 이렇게 막 불안불안한 게 있거든요. 이 돌아온 연표만큼은 지난번 탄 거 보니까 뭐 여유도 많았고, 그렇죠. 뭐 유현명이가 장난질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또 1군 경주가 상금이 많잖아요. 5,900만 원이면 기수에게 떨어진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문세영도 그렇고 상위군에서는 열심히 타요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서울 경마도 그렇고 뭐 소위 말하는 가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는 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1위 경마도 그랬습니다만 좀 배당이 좀 터지죠.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인기마들을 골라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숙제거리가 아닐까. 하여튼 현표는 뭐 잘 탈 것 같아요. 장난만 안 하면. 네, 안 할 것 같아요. 장난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뭐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가시죠. 그렇죠. 이번 경주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막 고지정벌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서 너무 못 뛰었어요. 자,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항상 보이고 있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반 경주 돌아왔고 감량의 이점도 있고요. 사실상 지난 경주 58kg 갑자기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난 경주에 58kg 등진 짊어지고도 나름대로의 걸음은 보였습니다. 자, 1kg 감량 57kg의 2번막 고지정벌 인게이트 사수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 임성실이가 어리버린 기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유현명 저기 있지만 뭐 이쿠, 김용근, 임성실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19조 조교사와의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지금 뭐 임성실이가 여기저기 지금 뭐 유랑 생활하고 있는데, 임성실이 조만간에 돌아올 겁니다. 역시 임성실이 승부기 좋은 기수고 또 대상경주 여러 번 우승했던 기수 아닙니까? 이 대상경주 우승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좋은 말에 많이 기승시켰다는 건 잘 타니까 그렇죠. 조교사들이 네. 믿음을 주고 태우는 거거든요. 대상경주에 뭐 소위 말해서 뭐 박성광을 태우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김명신 뭐 이런 태우겠습니까? 예? 내가 조교사고 내가 맞으려 당연히 잘 타는 놈 태워야죠. 임성실이도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지정벌이라는 마필 요거 그랑프리 때 좀 부진했습니다만 57로 부중 내려왔겠다. 여기에 성실이 등짝 또 한 번 타봤고 그 한 번을 2차게
호흡을 맞췄던 그러한 기수니까요. 성실히 한번 고지정벌 지켜보겠습니다. 자, 8번 돌아온 연표, 2번 고지정벌이 되겠고, 야, 보렐리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미즈마고, 그리고 김용근의 스피드메이드. 아, 스피드메이드가 최근에 너무 좀 걸음 자체가 좀 밋밋해요. 아, 그렇죠. 말이 좀 이 공백 이후에 이제 살아날 듯 한번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또 이상이 없었죠. 오히려 미즈마고가 직전 경주 어떤 아쉬움 속에 한 번 더 보렐리 기수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강력하게 입상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8번 돌아온 연표, 2번 고지정벌, 3번만 미즈마고 3등입니다. 8번, 2번, 3번 세 마리를 관심권 마지막 경주 부산 6경주 추천마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준비한 승부가 2, 3, 4니까 제가 또 2, 3, 4 경주 역시 1호 경마 교체 경주 반드시 좋은 결과 안겨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더 좋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